나만 알고 싶은 영어 유란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검정고시 영어 기초 특강 독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독해 만나본 거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함께 독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검정고시 영어에서 생활영어 그리고 독해 거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영어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독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고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해가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저랑 같이 또 독해 영역도 열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글을 읽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나서 또 문제의 정답까지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하는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서 기초 특강편으로 만나고 계시죠. 자, 독해 그 첫 번째로는 같이 중심 내용 파악하기로 만나봤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찾는다든지 제목을 찾는다든지요. 아니면 주장 혹은 목적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바로 전 시간,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부 내용 파악하기로 만나봤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 선택지, 즉 1, 2, 3, 4를 먼저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걸 먼저 보면은 또 우리가 한국말 버전으로 한번 글을 미리 읽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고 또 그에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보면서 실제 그렇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는 작업 같이 해봤고요. 또 실용문이라든지요. 아니면 도표나 그래프 문제도 어떻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가는지 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독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요. 글의 흐름 파악하기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풀고 또 그것의 정답을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흐름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흐름에 관련된 문제, 흐름은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먼저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는요.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무관이잖아요. 없을 무거든요. 흐름과 관련이 없는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싶은 그런 문장을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문장 삽입하기도 많이 나오죠. 문장 하나를 딱 주어집니다. 문장 하나가 주어지고 다음 문장이 1, 2, 3, 4 중에 어디에다가 쏙 넣는 게 적절합니까? 를 묻는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라고 해서 자, 글이 나와놓고 이 글 다음 부분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 게 적절한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심경이나 분위기 파악하기도 나옵니다. 글쓴이의 마음이 어떨까? 이 글 전체의 분위기라는 게 어떨까? 이런 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럼 글의 흐름 파악하기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말 그대로 글에는 주제가 있다. 자, 우리 중심 내용 파악하기에서 주제 찾기 만나봤죠. 그것과 벗어난 문장을 찾아주는 유형. 바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입니다. 자, 글의 내용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쓰여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 흐름에 무관한 문장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뭔가 그 문장을 콕 찍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만나보긴 할 거지만 제가 얘기를 드려보자면 자, 글이 나와요. 자, 글이 이렇게 나오면서 3번, 뭐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글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 글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뭐를 할까요? 지금 순간 되게 많은 것 중에 어떤 거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거 해봅시다. 우리 가족이 캠핑을 갔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글은 가족 간의 캠핑 이야기입니다. 그쵸? 맛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이제 2번 달려있는 문장을 봤더니 여기에는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나서 둥글게 둘러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네, 물론 캠핑 가서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자기 3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게 나오면 캠핑 얘기하는데 빨간색? 그게 지금 왜 나와?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쵸? 그걸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딱 선택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4번. 너무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흐름이 전혀 문제 없고 정말 그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My favorite color is red.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은 빨간색이다는 캠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문장을 딱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요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빨강 나왔으니까 빨강으로 할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 검정고시 영어에서. 왜냐? 이 구성을 머리 둘을 써가지고 두 갈식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머리 두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면 그 문장이 주제문일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걸 잘 보면서 주제 찾기 문제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 지금 함께하고 있는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 시간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렇죠? 우리 주제 찾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응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했던 게 다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얘기 드리면서요. 지금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글의 첫 문장, 지금 요거 주제문으로 만나봤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대부분 주제문이다. 맞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 2, 3, 4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지 번호가 달려있지 않은 부분 여기잖아요. 여긴 선택지 1, 2, 3, 4 없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대개는 주제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주제문 문장을 잘 읽는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뒷받침하지 않는 문장을 딱 선택해 주시면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핵심 단어를 포함한 글의 주제 혹은 요지부터 파악을 잘 해주시고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딱 골라보면 된다 이겁니다. 어때요?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럼 제가 당연히 다음에 뭘 공개할지 아시겠죠? 맞아요. 바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가 그동안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2022년 2회 중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출제됐습니다. 정말 신상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1, 2, 3, 4 A, B, C, D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문장은 여기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문장이네요. 특히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다 공개를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주제문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이 없는 흐름을 확 깨는 방해하는 문장을 콕 찍어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으니 그에 입각하여 우리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나는 말이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의 새로운 오케스트라 멤버인 소피를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She plays the violin 이라고 해서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자, 소피에 관련된 얘기 맞습니다, 여러분. 흐름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녀는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떠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연주한 경험이에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많은 경험이 있다. 좋아요. 소피에 관련된 얘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C를 잘 보세요. 바이올린이요. smaller 이라고 해서 더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자, 뭐보다 더 작다? 기타보다. 갑자기 소피 얘기하는데 소피가 바이올린이야? 아니잖아요. 그쵸? 소피는 사람이에요. 바이올린이 아니라. 바이올린이 기타보다 작다는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흐름을 깨는,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인 거죠. 자, 다시 뒤로 가서요. 소피는 말이죠. 자, 그녀는 어땠다? 상을 탔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승을 했다라고 갈게요. 많은 바이올린 컨테스트에서 우승했다. 1등했다. 상 받았다. 네, 좋습니다. 소피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모두 환영해주세요. 소피를. 네, 이렇게 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갑자기 비교급 than을 쓰면서 뭐뭐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비교를 하는 건 여기서 옳지 않다. 흐름을 깬다. 흐름을 방해한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라고 하는 그런 문장. 바로 C를 정답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21년 이후에 중졸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걸 먼저 확인을 해달라고요. 1, 2, 3, 4가 A, B, C, D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죠. 자, A, B, C, D가 나와 있지 않은 문장. 바로 이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중졸 검정고시 영어에서는 뭐 고졸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런 글을 봤을 때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문장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주시면서 문어는요, 자, 어떻다? 굉장히 스마트하다, 영리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어가 영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확 또 흐름을 깨는 문장은 과연 무엇일까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문어는 사용을 한다고 하죠. 코코넛 껍데기, 껍질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거든요. 그들, 문어들이 찾지 못할 때입니다. 좋은 숨을 장소, 그들이 이제 몸을 이렇게 좀 숨겨야 되는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할 때 그들은 숨는다라고 나왔죠. 자, under 뭐뭐 아래인데 어디 아래? 코코넛 그 껍질 아래에 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옥토퍼스의 어떤 영리한 점, 스마트한 점, 말 그대로 그죠? 똑똑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like, 좋아합니다. to swim, 수영하는 걸. 바다에서 갑자기 사람 얘기를 왜 해요? 사람이 수영 좋아하는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흐름을 깨는 문장인 거죠. 정답 C인 거 얘기를 드리면서 자, 어떤 문어들은요. 자, 뭐 합니다? 세이브합니다. 아껴둔다. 좀 뭐 모아둔다, 저장을 해둔다라는 거예요. 그 코코넛 껍질을요. 그죠? For later,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저장을 해두고 아껴두고 그러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나중에 숨을 장소 없으면 거기 숨으려고. 그래서 좀 비축해두는 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리하지 않나요? 똑똑하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중졸치고는 되게 어렵긴 어려웠던 질문입니다.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이때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독해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고 이 문제의 정답을 물론 찾은 분들도 있지만 못 찾은 분들도 꽤나 많았던, 왜냐하면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게 나오면은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좀 힘들어하는데 사실 요령만 있으면은 완벽하게 해석을 못한다 할지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Many people,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like, 좋아한다. 이런 게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흐름을 깨는 건 바로 C입니다. 좋습니다.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선택지가 붙어 있지 않은 문장,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장을 잘 보고 그걸 보고 그 문장이 주제문이다. 여기서 벗어난 게 무엇인가를 콕 찍어주면 된다는 거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문장 삽입으로 또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문장을 넣는 거, 주어진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골라보는 그런 문제 유형을 우리는 문장 삽입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글. 시간 순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식으로요. 혹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기술되는 그런 글에서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우선 얘기를 드리면서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대명사라든지요. 접속사라든지요. 이런 게 분명 단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마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뭐 요거 있었죠? 네. 그렇듯이 마치 내가 탐정이 된 것 마냥 이런 대명사를 보고 이런 접속사를 보고 이거를 주목해가지고 여기에 넣는 게 적절하겠구나 라고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된다? 단서를 잘 찾아야 된다. 대명사, 접속사 같은 거.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도 제가요. My name is Lan. 내 이름은 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수영하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좋아한다. I를 쓰지. 란이는 란이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뭐 가족을 소개할 때도 그래요. My mother. 나의 엄마는 is pretty. 뭐 예쁘십니다. 되게 짤막한 문장으로 가보자고요. 그리고 and she's kind. 그녀는 친절합니다. 이렇게 하지. 계속 나의 엄마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My boyfriend. 내 남자친구는 is 누구입니다. 라고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He's a dentist. 그는 치과 의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여러분 어때요? 내 남자친구는 치과 의사고 내 남자친구는 착하고 내 남자친구는 똑똑하고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잘해주고 누가 이렇게 계속 내 남자친구가 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는 그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명사를 써가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글이 이렇게 나오고 누구 얘기를 해놓고 쉬를 받으면 지금 그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주목을 해주면 이 문장을 어디에다 넣어야 할지가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접속사. 뭔가 내용을 봤더니 잘 나가다가 그러나 하지만 뭔가 이렇게 확 바뀌는 내용이 와요. 그럴 땐 그 접속사를 보고 이쯤에서 이 문장을 넣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단서를 잘 찾고 문장을 과연 어디다 삽입하면 적절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좀 더 가볼게요. 자, 문장의 앞과 뒤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 예측을 하면서 좀 읽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어떻게 하느냐. 문장 주어진 거 있잖아요. 주어진 문장. 그 문장을 여러분들은 1, 2, 3, 4 중에 한 군데에다 넣을 거잖아요. 삽입을 해보고 그 다음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이 진짜 자연스러운지를 확인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직접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9년 1회 중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세요. But, 그러나, 하지만, she, 그녀가 is sick, 아파요. These days, 요즘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but, 그러나, 하지만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she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먼저 1번에는 나오지 않겠구나. 1번 정도는 소거가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다 처음 문장 시작할 때 근데 그녀는 이렇게 하면은 뭐가 그러나요? 그리고 그녀라니 누굴 말하는 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1번에 들어갈 확률은 없구나. 그죠? 1번은 소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하나 없앴습니다. 자, 그럼 2, 3, 4 중에 잘 골라보도록 합시다. 가보도록 할까요? This is. 자, 이건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얘는요. 이 정도로 갈게요. 내 멍멍이 핑키예요. 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죠. 내가 첫 번째로 got her. 자, 그녀를 얻어왔을 때. 뭐 그냥 내 멍멍이가 생겼을 때. 이 정도로 해석해 주세요. She was. 자, 멍멍이는. 내 멍멍이 핑키는 어땠다? healthy. 건강하고. 그리고 and active. 자, 활동적이었다.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에는 일단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쵸? 자, she 핑키 얘기하는 거예요. doesn't want 원하지 않는데요. to eat or play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일단 3번에 넣어보자. 얘는 내 멍멍이 핑키인데요. 내가 처음에 핑키를 데려왔을 때 핑키는 건강했어요. 그녀는 건강했어요. 그리고 활동적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핑키가요. 아파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한 뒤 멍멍이가 먹거나 노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주어진 문장을 삽입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진짜 흐름이 자연스러운 걸 한 번 더 봐주세요. 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2022년 1회 고졸 검정고시 영어에 나왔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물론 조금 길어지고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만 푸는 요령은 똑같다. 자, but도 잘 봐주시고요. 그죠? because 이런 거 나온 것도 잘 보시면서 또 다름 아닌 they도 나와 있구나 이런 거 눈여겨보시면서 자, 이 문장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알아봅시다. 자, 근데 말이죠. 요즘 지도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요. 그거는 만들어지거든요. 사진으로부터. 네,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문장 분석 시작합니다. 일단 but으로 시작하니까 1번은 아니구나. 여기도 1번 속어가 가능하네요.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수천 년 전에 사람은 말이죠.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뭐 할 때?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갈 때, 그죠?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들은요, 그렸습니다. 지도를. 어디에다? 땅에다, 혹은요, 동굴의 벽에다가 그렸습니다. 자, 그것 말이죠. 종종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이라고 써볼까요?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information, 정보죠. 정보를 담고 있었다. 자, but, 근데 말이죠. 요즘 지도는 어떠하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만들어지거든요. 사진으로부터. 사진을 보고 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네, 여기 3번에다가 넣고 이 사진들은 가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죠. 그렇죠? 이 사진들은 어때요? 찍힌 겁니다. 라는 거죠. 어디에서? 비행기. 그죠? 비행기나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찍힌 거냐면 위성. 위성에서부터 찍힌 거다. 그럼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지도의 정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옛날엔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바로 이 문장을 여기다 넣고 진짜 이 글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신 뒤 자연스럽다면 정답을 잘 찾은 거구나 라고 안심하고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 좀 살펴봤습니다. 살짝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해보자. 여러분들 실용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다.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거, 그죠? 그런 거에서 시간을 아끼고 아꼈던 시간을 좀 끌어와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를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글의 흐름 파악하기 중에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말 그대로 주어진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 유형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어떤 내용이 이어지면 되나를 짐작을 해주시고요. 흐름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좀 상상해 보시죠.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따끈따끈 신상 문제 2022년 2회 중졸 문제인데요. 여러분 다음 글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Do you like cheese? 치즈 좋아해? 라고 하죠. 자, 치즈를 집에서 만드는 건 is easy, 쉽고 and fun, 재밌다 라고 하네요. 자, 그거는요 걸린대요. 오직 30분만이 걸린다. 겨우 30분이면 돼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말이야 필요해. 자, 뭐가 필요하냐면 우유 조금, 그죠? 그리고 레몬 주스, 소금이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치즈가 됩니다. 이제는 자,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해보자 라고 하죠. Let's take a look at the steps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어떤 절차를 좀 봅시다 라는 거예요. To make cheese, 치즈 만드는 절차를 이 세 가지 것들로, 세 가지라 하면 우유, 레몬 주스, 소금을 갖고 어떻게 만드는지 절차를 좀 봅시다. 단계를 좀 봅시다 라고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만든다 라고 하는 치즈를 만드는 절차가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 고졸 문제 확인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 맨 마지막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문제 자체가 다음 글에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가끔씩요 우리는 다치게 합니다. Others' feelings,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아프게 한다 라는 거죠. Even if, 자, 비록 뭐뭐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인데 뒤에를 봤더니 어떨지라도 얘기를 합니까? We don't mean to, 우리가 그렇게 의미하지는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야. 내가 막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 마음을 다치게 해야지, 아프게 해야지, 상처 줘야지 라고 한 건 아닌데 약간 뭐 그런 느낌? 무심코 돌을 잡아가지고 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졌나요? 이렇게 돌을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그거에 개구리는 딱 맞고 아, 아파 이렇게 하듯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한 거는 아닌데 의도하진 않았어.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거쳐서 얘기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네. 근데 제 표정이 안 좋아. 헉, 쟤 마상 입었구나. 마음에 상처 입었구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거기까지 좋아요. When that happens, 자, 이렇게 될 때, 예, 이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한다.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사과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뭐 해야 되는,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뭐 할 때, 당신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 뒤에는 사과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딱딱딱 첫째, 둘째, 셋째 이어지겠죠. 정답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맨 마지막 문장을 잘 보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글의 흐름 파악하기의 마지막 심경, 분위기 파악하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나타난 상황을 바탕으로 글쓴이라든지요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떤가, 아니면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세부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글 전체를 여러분들이 훑어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글을 쓴 사람, 아니면 등장인물의 심경, 그리고 또 글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해봐요. 긴장되겠다, nervous,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생일인데 모두가 막 축하를 해줘요. happy, 행복하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기르던 멍멍이가 죽었어요.
sad, 슬프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네, 요거 확인해 주시면서 문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심경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되게 힌트를 막 주기도 해요. happy, 행복한, 슬픔, 외로움, 당황함 아니고 행복함. 4번이구나. 아예 그냥 정말 너무나 쉽게 나 정답이야. 내 이거 보고 맞는 답을 찾아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은 갔다. 캠핑을 갔다 라고 나왔죠. 우리는 sing songs together. 노래를 같이 불렀고 and so. 그리고 봤습니다. Many stars. 많은 별들을 봤어요. In the sky. 하늘에 있는. It was a wonderful night. 훌륭한 밤이었습니다. 멋진 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I was very happy. 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복함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알아볼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요. 아예 그냥 terrib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갖고 최악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되게 답답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그냥 대놓고 답 맞춰주세요 이거거든요. terrible 나왔으니까 정답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아메리카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 not이 붙었죠. 그쵸? I'm not good at Korean.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잘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자, 그래서 말이야. 나는 어때요? 이해를 거의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It makes me feel terrible. 자, 그게 나를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다. 끔찍하게 답답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글을 읽고도 와, 얼마나 답답할까? 좀 역으로 생각해서 역지사지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어를 잘 구사를 못하는데 미국에 갔어요. 영국에 갔어요. 아니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 아, 이 친구도 너무너무 답답하겠구나 라는 것쯤은 알 수 있잖아요. 답답함을 정답으로 딱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의 흐름 파악하기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2시간에 이어 오늘 한 번 더 독해 만나봤는데요. 글의 흐름 파악하기는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문장 삽입, 글 뒤에 이어질 내용 찾기, 마지막으로 심경 분위기 파악하기까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정답을 찾을지,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 또 직접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서 훈련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거 맞아요. 근데 또 나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도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독해 공부하시면서 복습하면서 분명 란센과 할 때는 해석이 되게 매끄러웠는데 나 혼자 하니까 와, 막히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찍어서 저한테 혹은 직접 그 문장을 타이핑해서 물어보세요. Q&A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어디인지 잘 몰라서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Q&A 게시판 오시면 되거든요. 네,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거기서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어느덧 정말 이 기초 특강도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니까 이렇게 또 마지막 강의에서 곧 만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어휘 공부는 안 해보셨잖아요. 어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외워야 되는 것임이 맞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유형 그리고 공부법 알려드리면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에는 어휘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3시간 동안 공부하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